자, 연습 문제 잠깐 하기 전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절대값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현석아, 칠판에 뭐가 써져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렇죠. 이게 보는 것만으로는 역시 기억에 오래 남지 않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필기하는 거는 오래된 학습 방법, 검증된 학습 방법이라고 했어요. 왜? 손흥민이 슛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 몇천 번, 몇만 번, 몇십만 번, 몇백만 번 차지 않겠어 공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몸에 습득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필기하는 거는 오래된 학습 방법 중에 하나, 검증된 거죠. 왜?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커닝 페이퍼를 써봤어. 나도 커닝 페이퍼 써봤어.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안 썼지만 커닝 페이퍼를 쓰잖아? 그게 외워져 그냥.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경험 있구만. 해봤죠. 그지? 커닝 페이퍼를 쓰면 그게 외워진다니까? 신기해. 그죠? 자, 어쨌거나 다시 들어오셔서 물론 이게 절대값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는지를 나와져 있는 교재도 있고 안 나와져 있는 교재도 있지만 이 교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간 남는 데다가 그냥 써봐요. 함수 부분 남는 공간에다가 뭐도 좋고.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그래프를 y fx라고 하고 예를 들면은 y는 x 플러스 1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준석이 잘 안 보이겠지? 화면이? 준석아, 저번도 그랬지만은 뭐야 이거 동영상 찍어서 톡방에 올릴 건데 뭐 그거는 좀 영상으로 좀 봐주세요. 일단 말만 일단 들어보고 알겠죠? 이게 노트북 캠이 꾸져서 잘 못 잡더라고. 화질도 꾸리고 한 10년 전 거라. 자, 그래서 그래프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네 가지 경우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y는 한 다음에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다 씌워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러면 예를 든 걸로 한번 본다면 y는 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1의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방정식 어떻게 풀었죠?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했잖아. 그쵸?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은 얘가 양수가 나오니까 다 그대로 절대값이 풀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그려진 거예요. 원래 함수 그래프 그대로. 근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애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지. 수상 여러분들 몇 번째야? 세 번째야? 수상? 세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대칭이동 평행이동 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는 얘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쪽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은 어떤 거 대칭이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y가 0보다 큰 부분은 원래 함수 그대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x축 밑으로 내려온 부분을 꺾어서 위로 올려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f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겁니다. x쪽에만 절대값이 있어서 예를 든 걸로 또 생각해 준다면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을 풀어주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 나눠주니까 x가 0보다 크면은 원래 함수 그래프 그대로 그려집니다. 원래 함수 그래프 그대로 그려지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맞습니까? 절대값 풀어줄 때
그러면 x 들어갈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준 것과 마찬가지죠. x 들어갈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어디에다 대칭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y축에 대한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x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그래프 그려지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왼쪽에 있는 부분 지우고 x가 0보다 큰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y쪽에 이제 절대값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y는 x 플러스 1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나오죠. y가 0보다 큰 부분은 x가 마이너스보다 큰 부분, 이 부분 그래프 그대로 나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나오고 y가 만약에 x 더하기 1의 값이 x 대신에 1을 넣어봤다 생각해 봅시다. x에다 0 넣어봤다? x에다 0 넣어주면은 절대값 y가 1이죠. 맞습니까? x에다 0 넣었을 때 y 값이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x에다 1 넣어주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럼 절대값 y가 2지. 절대값 y가 2니까 y는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x에다 1을 넣었을 때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쵸? 위아래로 이렇게 찍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y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질 겁니다. 얘도 똑같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y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올 거잖아, 절대값. y 값이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겠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얘기는 뭐 어디에 대해 대칭? x축에 대해 대칭. 그쵸? 그래서 x축에 대해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얘는 함수의 형태가 아니죠. 그쵸? y축에 표현하게 했을 때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나오면 함수 아니라고 했잖아. 그쵸? 함수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 y 둘 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죠. x랑 y 둘 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로 생각해 줄 수 있죠. x가 양수, y도 양수, x가 양수, y가 음수, x 음수, y 음수, x 음수, y 양수. 네 가지 경우가 될 수 있잖아. 그쵸? 절대값을 풀어주려고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얘는 일사분면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의 경우 세 가지는 각각에다 대칭 이동해주면 되지.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해서 그래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선생님 다 써봤나? 그래프 그려봤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2번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12번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12번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01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fx가 여기 절대값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맞아요? 그래프 여기서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답만 구하시면 되긴 합니다만 네, 그 그래프까지 그려주면 좋겠죠. 자, x가 1하고 3, 4일 때 절대값 x-2 빼기 1이니까 일단은 이거를 먼저 fx가 절대값 x-2라고 한다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2를 기준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꺾어지겠죠. 맞습니까? 그쵸? 자, 근데 얘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항을 해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되죠. 그쵸? 그럼 이 위아래로 뒤집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준 거야. 자, 얘가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y는 절대값 x-2가 되겠죠. 그럼 y 들어갈 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쵸? 네, 그러면 x축 대칭도 해주면 된다고. x축 대칭.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줬어요? 1을 더해줬죠. 맞아?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뭐밖에 없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밖에 없어. 되게 쉬운 거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마 내후년부터 그 행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변환될 수가 있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역으로 가야 돼.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원래는 그냥 똑같이 생긴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고 대칭 이동만 하면 되는데 얘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더 회전할 수도 있고 미쳐버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잘해놔야 돼. 자, 그럼 여기다가 1만큼 더했잖아. 1만큼 더했다는 얘기는 이 함수를 위로 한 칸만 올렸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위로 한 칸 올렸다는 얘기야.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 올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가 2일 때 뭐 1이 됐겠지. 원래는 2,0을 지나는 건데. 맞습니까? 근데 얘는 1부터 3까지만 나오는 거니까 1 넣어주면 뭐 나오겠죠? 1 넣어주면 0이죠? 2 넣었을 때 1이고 3 넣어주면 또 빵이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만 생긴다는 얘기야? 아, 0이 아니구나. 여기 1이구나. 1부터 3까지 이렇게만 생긴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나 조건 한번 봅시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3x는 3 곱하기 fx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f 2015니까 2015는 3의 배수인가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서 표현해주면 좋겠지? f3x는 3 곱하기 fx. 일단 저기다 넣어볼까요? 그럼 F2015는 여기 나오니 여기? 나와요. 아 나와? 어디까지 나와? 여기?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딱 거기까지. 여기까지 딱 나와? F201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2015에서 2 빼면 2013인가요? 맞아요? 그냥 되겠죠? 그쵸? 근데 얘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3x가 3 곱하기 fx 이런 형태니까 그러면 식을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2015) 3으로 안 나눠주면 안 되는데? 얘는 3분의 2015. 3분의? 3분의 2015. 아 그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 F 3 곱하기 3분의 2015 얘가 3 곱하기 F 2015랑 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러면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게 요거 값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요거 값 구하는 거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네. 그쵸?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3분의 1 곱하기 F 3 곱하기 3분의 2015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F 2015니까 그렇게 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 낮춰주자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제곱을 하고 여기다 제곱을 하면 여기도 제곱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세제곱 해서 계속 낮춰줄 수 있지. 그럼 2015는 3에 몇 제곱 했을 때 1하고 3 사이에 있는 수가 나올 수 있을까? 3에 5제곱 하면 얼마지? 243인가요? 맞아? 그쵸? 3의 5제곱이 243이잖아. 3의 6제곱은 3 곱하면 얼마지?
729. 729. 거기다 또 3 곱하면 3의 7제곱은 7제곱하면 얼마야? 2187. 2187? 맞아? 187? 그러면 3의 7제곱까지 가면 안 되네? 그럼 1보다 작아지나? 그죠? 맞잖아. 네, 그러면 얘는 3의 6제곱분의 1 곱하기 F 3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분의 2015가 F 2015랑 같은 거잖아. 맞습니까? 그쵸? 응? 저거 쓸 때 x를 3분의 2015로 했는데 오른쪽 거 x도 3분의 2015로 안 썼어요? 어떤 거? 그 왼쪽에 3 곱하기 3분의 2015잖아요. 응. 오른쪽에 x도 아 여기도 3분의 2015구나 그러면? 그러네. 근데 반대로 썼네 그러면? 여기 남는 건데? 여기 F 2015인데? 반대로 썼네. 여기가 F 2015고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얘가 아니지? 얘가 3의 6제곱이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F 2015 값 구하는 거잖아요? F 2015 그러면 어디 갔어? 3의 6제곱 그러니까 F 2015고 3의 6제곱 곱하기 F 3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분의 2015 그럼 여기가 그냥 3의 6제곱분의 2015랑 같은 거네 그쵸?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 얘가 1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1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될 거니까 F3의 6제곱분의 2015 얘는 1-3의 6제곱분의 2015에서 2를 빼줘? 야이씨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야? 같지 없어요? 값이 없어 아 이거 계산이 그지 같네 계산하면 얼마나 오나? 2187에서 이걸 빼주긴 해야겠다 2015를 빼면 얼마니? 2015 빼면 얼마지? 172. 어? 172. 172야? 172? 맞아요? 172 네, 뒤에 답도 있네. 나보고 답을 보란 얘기니? 나보고 보면 답을 안 보란 돼요? 얘기야? 왜 안 돼요? 그러면 답이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F2015의 값 F2015는 저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3의 6제곱 근데 얘는 또 통분을 해주면은 원래는 이 뒤에 있는 게 1 빼기 절대값의 3의 6제곱분의 2015고 빼기 3의 6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6제곱인데 얘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 2187이었죠? 맞습니까? 맞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면 얼마 나오는겨? 선생님, 저 위에서 절대값 부호 풀 수 있지 않아요? 그 3의 6제곱분의 2015 마이너스 2에서 그러면은 얘가 2보다 작나 크나 봐야 되는데 작은겨 큰겨
귀찮아. 어디 갔어? 삼의 6제곱이 729. 729가 다 안 들어가지? 그러면 2점 블라블라겠죠? 2점 블라블라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풀어지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가? 그대로 풀어지니까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네. 1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면 x가 그럼 뭐지? x가 3의 6제곱 거기 계산이 또 안 되는 거야? 아이씨 3의 7제곱 3의 6제곱 뭐 잘못했지? 맞은 사람 있나? 차이 맞았어? 틀렸어? 괜히 틀렸나? 아이씨 다 틀렸네 잠깐만 3의 6제곱 7제곱 2187 3의 6제곱으로 묶어서 곱하기 fx다 뭐지? 뭐가 잘못했지? 뭐가 잘못된 거야? 그냥 각질을 보시는 게 안돼 자존심 안돼 아이씨 맨날 해도 맨날 까먹냐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지? 3의 6제곱까지 됐고 3의 7제곱까지 계산이 됐고 그래서 F2015가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3 곱하기 fx인데 3 곱하기 fx니까 얘가 계속 반복이 돼서 이거랑 똑같이 나올 거고 그러면 fx를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은 요거 값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거의 다 왔는데 3의 6제곱에 2015 요거를 계산해 보자고. 자 그러면은 얘가 1 마이너스 절대값의 3의 6제곱분의 2015 마이너스 2죠. 근데 얘가 2점 블라블라니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마이너스 3의 6제곱에 20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근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3의 6제곱이 곱해져 있죠? 3의 6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각각 나누어서 곱해져야지 맞습니까? 그럼 각각 나눠서 곱해니까 3의 6제곱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2015만 남겠죠? 그 다음에 3의 6제곱에다 3 곱하니까 3의 7제곱이죠? 2187 그래서 아까 빼주면 170이 나온다고 했죠? 이게 답이죠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정리되셨을까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3의 6제곱을 각각 곱해줘야 돼요 3의 6제곱을 여기다가 각각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3의 6제곱을
못볼 것 같아? 그래도 해봐요. 네. 그래도 해봐.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14번 누구시죠? 네. 아우, 아니 똥개 올려까지 진짜. 아우, 뭐 떨어졌어? 이건가? 이거네. 자, 14번. 자, x랑 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구하라. 자, 일단은 가조건이 뭡니까? 누가 질문했지? 세훈이지? 네? 누가 질문했지? 제가 네가 했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대1? 1대1. 아니요. 네. 함수란 뜻이죠. 네. 요거 그 뭐야 대우치하면 x1이랑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1대1 함수의 정의였으니까. 자, 그러면 x가 a, b, c고 그다음 y가 1, 2, 3, 4, 5, 6이잖아요. 그죠? x에서 y로 함수가 f입니다. 근데 f1 곱하기 fb 곱하기 fc를 한 게 12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얘는 1, 2, 3, 4, 5이 다 무슨 수예요? 자연수잖아요. 그쵸? 자연수라는 조건이 따로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수라는 얘기죠. FA, FB, FC 세 자연수를 곱해서 10이 나오는 경우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곱해서 10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1 곱하기 2 곱하기 6 해서 10이 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또 뭐 있죠? 두 번째는 1 곱하기 3 곱하기 4 해줘도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1, 2, 6이 FA, FB, FC가 다 될 수 있죠. 그러면 세 개로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지. 맞습니까? 그렇죠? 세수 줄 세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3팩토리얼 하면 되죠. 6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경우의 수를 두 개 나눠주는 거니까 얘네들을 더해줘야죠. 12가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됩니까? 무슨 소리인지 또 모르겠어? 팩토리얼은 1씩 줄여서 곱해주는 거예요. 1씩 줄여서 1이 될 때까지 곱해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누구시죠? 15번 네 님. 자, 얘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f-2를 넣어주면은 f2가 되나요? 이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f-1도 f-1을 넣어주면 f1은 마이너스 뭐 f-1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0는 빵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함수에서 그래프에서 따져준다면은 기함수라는 얘기거든요.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원점 대칭. 근데 얘는 그림으로 따져준다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그냥 식으로만 따져준다면 내가 x에다 1을 넣었을 때 값이 f-2인데 이 값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5가지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f2의 값이? 맞아요? 5개 중에서 하나 나올 거냐? 5개 중에서 하나. 5가지 중에서 하나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5가지 중에서 하나 나올 수 있겠죠? f-1도. 근데 f0는 빵은 어차피 이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면 25가지가 나옵니다. 25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라스는 해야 되네? 했나? 안 했지 아직. 라스는 해야죠.
쌤 520 아닌데 537인가? 537 이건 상이잖아. 그럼 상이잖아. 응? 야, 뭐. 이거 하고 질문할까요? 응. 친구 나가야지. 그거 안 나가? 친구 안 나가면 숙제가 없잖아. 오더도 안 한다며 요새. 야, 씨, 오더노트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응? 나 맨날 오더노트 시켰는데. 그때는 막 안 하면 막 응? 뚜들 패고 이러니까 막 맞기 싫어서라도 했는데 요새는 어떤 그 의욕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까? 뭐 때리지도 않고 뭐 욕하지도 않고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냥 안 해? 그건 아니잖아. 그럼 옛날처럼 두드려 패야 되나? 그거 아니야? 반항하지 않을까요? 반항해? 그럼 더 맞는데? 그래서 학원이 있었어요. 있었지. 나도 중학교 때 그 뭐야 그 뭐야 과거 준비반이었거든. 나도 좀 했어. 나좀 했단 말이야. 그때 야씨 나 하도 두드려 맞아갖고 아직도 기억해. 그 선생님 이름을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김만수였어. 김만수. 와, 이 사람은 진짜 아니 그 쇠파이프 안에 시멘트를 쭉 채워넣었어. 그걸 자기도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 끌고 다니겠대. 깡패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영어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성문 종합 영어 그 뭐 이렇게 뭐 토익 토플 요거 빈칸 넣는 거야. 그거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화이트 칠해서 이렇게 문제 내서 맨날 하는 건데 한 대 틀릴 때마다 한 대씩이야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부러지지 않아요? 어? 뼈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엉덩이만 때려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일렬로 나와서 이렇게 엉덩이만 맞아. 엉덩이만. 야, 아직도 기억해 이 사람. 수학 선생님 이름 모르겠다. 그 선생님은 좀 착해서 내 이름 기억 못하겠지? 꼭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때린 사람만 기억나. 어쨌거나 다시 37번 보겠습니다. x에서 y로 1대1 대응이고 다음을 만족한다. 1대1 대응이니까 뭐 어렵지 않겠죠? x에서 y로 마이너스 1, 0, 1이고 1, 2, 3이다. 자 그때 마이너스 1하고 0의 값을 더했더니 4가 나온대요. 그럼 4가 나오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죠? 아니 두 가지래. 1하고 3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가 1이거나 얘가 3이거나 아니면 얘가 3이거나 얘가 1인 경우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f-1 더하기 f1을 하면 또 5가 나오는 경우는 요거 2하고 3 두 가지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2거나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거나 얘가 2인데 마이너스 1이 3인 경우는 그러면 이 경우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3이라고 정해지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자동으로 f1은 2고 f방은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연결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은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는 1은 2로 가고 그 다음에 1은 어디 갔어? 0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1로 가겠죠?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1의 값이 2니까 2배 해주면 4죠. f0는 1이니까 빼주면 3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51번인가요? 451번 아닌데 541번인가? 541번은 누구시죠? 선생님? 좋습니다. 자, 얘는 x가 0하고 3, 4일 때 x에서 x로의 함수죠. 이때 궁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상수 AB에서 AB의 값을 구해봐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x에서 x로의 함수고 얘가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에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러려면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1대1 대응이어야만 하지. 그렇죠?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인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남는 게 없이 다 대응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x 정역 0부터 3까지 여기서 다 대응이 돼서 치역도 마찬가지로 0부터 3까지 다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0부터 3까지. 그럼 여기 0,0이고 여기 3,0이고 여기 3,3이고 여기가 0,3이잖아요. 그렇죠?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끔 되려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래야 x값에 y값이 이 범위 안에 다 대응이 되는 거죠.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되시겠죠? 그럼 두 가지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양수일 때랑 기울기가 음수일 때. 기울기 양수면은 얘는 y 이퀄 x죠? 그죠? y 이퀄 x. 그 다음에 현수가 이거 라이트 세냐? 풀게 해주는 거야? 니네 몇 시간은 같이 앉아야겠다. 좀 이렇게 코칭 좀 해주고, 응? 현수가 되게 심심해하잖아. 그지? 너 눈이 많이 갔는데? y 이퀄 x죠? 기울기 1이고, 그쵸?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x, y절편은 3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때 상수 AB에서 AB 값을 구하러왔는데 얘는 y절편이 0이니까 얘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럼 얘겠죠? 그쵸?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 나오겠죠? 두 개 곱하면 3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라센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윈도우를 조금 나가봅시다. 개센으로 와서 라센은 이거 합성함수랑 역함수 같은 단원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개센부터 먼저 좀 하고 볼게요.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를 합했다는 뜻이에요. 합성했다, 합쳐서 만들었다 라는 뜻이죠. 자, 일단은 그림을 조금 크게 봅시다. 자, 두 함수가 있습니다. f라는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 또 g라는 함수, y에서 z로의 함수가 있어요. 자, 이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집합 z의 원소 g, fx죠? 이거를 대응을 시키면 정역하고 그 다음에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 합성함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이렇게 따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 하나,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만 알고 있는데 요 가운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대응시킬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합해서 한 번에 표현한다는 얘기야. 이 두 개의 함수를 합해서 한 번에 표현하는 게 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저기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있어서 스몰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g 합성함수 f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g 합성함수 f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기호로는 또 마찬가지로 이 g 합성함수 f에다가 이 합성함수에다가 x를 넣는다 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합성함수를 계산을 할 때는 x랑 가까운 거부터 넣어주면 됩니다. 가까운 거부터 차례대로 넣어준다. 얘가 그래서 밑에 이 빨간 글씨처럼 f라는 함수에다 먼저 넣은 값을 다시 어디다 넣어준다? g에다 넣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x랑 가까운 거부터 차례대로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 합성함수 fx라고 한다면은 f라는 값을 먼저 넣어주고 가까운 거부터 넣어주고 그 다음 거 넣어주고 되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합성함수가 된다. 자, 그럼 확인 문장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두 함수 f랑 g가 오른쪽 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f